자, 이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학교 제도하고 과거 제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학교 제도와 교육 과거 제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관학 일체 사상이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현대 대중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교육은 주로 이제 대중교육이나 전문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편적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교육을 시키는데 있는데, 정근대 시대 때 이제 학교나 교육 과거 제도는 다 이제 뭐야 어,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그 간료 선발 어, 과거 시험은 이제 보통 간료 선발 시험에 바탕을 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유교 이념에 의하면 교육은 바로 소인을 군자로 교육하는 거고, 그리고 군자는 천하를 통치한 치자로서 입신 출세를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간이로 천하를 통치하는 군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명나라 때는 더 연결됐죠.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교육을 보면 육간, 이간으로 구성이 됐어요. 육간, 이간. 그래서 이제 국제학, 태학, 사문학, 유학, 선학, 서학, 산학 이렇게 있는데, 요거 어디에서 많이 봤죠? 육학은. 네, 경사 육학. 네, 고려시대와 비슷하죠? 고려시대에 이제 뭐냐면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국제학, 태학, 사문학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할 때 각각의 이제 신분별 입학이야. 네.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귀족 사회를 그냥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간은 이제 홍문관하고 숙문관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양을 그 동도가에서 제2의 수도라고 해갖고 여기에도 육학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그 현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현학은 뭐냐? 앞에 이제 율서, 산학은 기술학이라는 건 알고 있죠. 율은 법률, 서학은 서예, 산학은 그 뭐냐 수학 이렇게 인데, 현학은 도덕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자, 열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도교 관련된 노장사상 관련된 시험을 보는 거야. 이건 이제 당나라 정부에서 이제 강조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당나라 같은 경우는 도교를 국교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게 그런 도사들을 국가 관리로 뽑기 위해서 이 현학을 이제 뭐냐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를 보죠. 과거제도. 여기는 뭐 과거제도를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과거제도죠. 시험제도, 항공제도가 과거제고, 여기에서 이제 목표는 이제 간직 등용 방법 해야지. 맞죠? 자, 간직 등용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시험 제도가 있고, 시험 제도를 뽑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그 외에 비시험제인데, 시험 제도는 이제 과거라고 불리는 항공 있죠. 당나라 때 이제 과거 시험은 이제 그 항공이라고 했죠. 항공. 과거라는 명칭은 송나라 때 이제 생겼던 거고, 항공이 이제 과거 제도고, 여기는 예부가 이제 주도를 하죠. 1차 시험은. 아이고. 이게 예. 예부가 주관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도가 있어. 생도는 뭐냐? 그 간학 졸업생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간학 일제사상에 입각해서 학교 제도하고 과거 제도를 막 일치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간학 그 졸업생들 대상으로 해서 뭘 보냐면 책시를 봐요. 책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제 특명을 통해서 제과를 보죠. 제과. 제과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뭐냐면 추천제라고 보시면 돼요. 추천제.
추천을 받고 이제 하는데 다 추천받았다고 해서 이제 뭐냐면 그냥 선발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죠. 일종의.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공, 생도, 제과. 근데 이제 시험제도에서 유명한 건 이제 항공이고 기타는 이제 뭐냐면 간음이 있어. 여기 있죠. 간음이라는 것은 음서적 귀족 자제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귀족사회에서 반영했고 은근히 이제 비중도 커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도 있긴 좀 다양하지만 일단 음서를 통해서도 높은 간직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그 임류가 해갖고 하급 관리들이 유해관에서 승진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풍계 조직 볼 때 윤회관이 있고 유해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해관에서 이제 윤회관으로 올려가는 이렇게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있긴 있지만 대개 이제 올라가더라도 9품, 8품 같은 어떤 하이직 관료들은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실력을 올라갈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하는데 대개 이제 이런 임류는 주로 이제 누가 많이 하면 그 당시 이제 성장학부 지방 형세호 계층들이 이제 그걸 많이 인용을 해갖고 윤회관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과거 시험 같은 게 좀 힘들고 실력이 모자라서 못 들어간 것보다는 그 이부시에서 걸리죠.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윤회관 진입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관련된 내용이 강자중국사에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임류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시험 제도 방법을 통해서 간직이 들어온 거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항공이죠. 네.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지금까지 한 세네 번 정도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당난 항공제도와 그다음에 송나라 과거제도와 이제 비교해갖고 이제 나온 것도 있고요. 자, 일단 항공은 지방의 인재를 중앙의 예부에 선발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항공이라는 것은 지방 함자죠. 그래서 지방의 인재를 추천해 갖고 이제 시험 보임 제도 이걸 항공이라고 해요. 이 명칭 자체 그 어휘가 어원의 그 기운이 그래서 크게 이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이렇게 보죠. 예.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게 예부시 예. 그다음 2차 시험에 보는데 보통 예부시를 항공이라고 보는데 자, 학과별로 시험 봐. 수재, 명경, 진사, 그 다음에 기술과 명번, 원사, 명서 이렇게 이제 본다. 요거는 이제 기술직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유교 경전 관련된 내용인데, 요 중에 이제 수재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기 때 폐지돼요. 이거는 아까처럼 얘기했죠. 대개 보면 이제 그 추천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추천받고 시험 보는 제도인데, 추천한 사람이 이제 보증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지원자가 나중에 관료가 돼서 사고를 칠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묻어야 돼. 그래서 이제 추천자가 안 생김으로써 이제 수책은 폐지됐고 진사와 명경이 있는데 이 진사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는 이 문학 시험이죠. 시나 뭐 이런 것들 시부 송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명경은 유교 경전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명경보다 진사를 더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명경은 유교 경전을 이제 달달 외우는 그거잖아요. 암기 과목인데 이 진사는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문학 작품 같은 거, 시부, 송, 책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사를 더 우대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축천후 이후에는 진사과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명경 합격자 명경보다는 진사가 합격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명경은 30세에 합격하면 늦은 거고 그다음에 진사는 50세에 합격하면 빠른 거다. 젊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 만큼 진사가 상당히 어려웠다. 진사과 급제가. 자, 하여튼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2차 시험으로 넘어가는데 2차 시험은 면접 시험이죠. 요건 2부시에서 2부가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신언어 신원서판을 보는데 이 신원서판이 상당히 뭐냐 주관적인 거야. 신이라는 건 뭐냐면 몸가짐, 품위. 그다음에 언이라는 것은 말투죠. 언행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선하는 거 글쓰기. 이거 그다음 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과거에 합격하면 지방간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재판도 하기 때문에 재판하는 거, 모의 재판 같은 것도 보는 거야.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서로 안면을 보고 하기 때문에 되게 보면
이부시에서는 문벌 귀족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조 출신인 그런 사람들 가문 격이 좀 낮은 애들은 여기 통과할 수가 없죠. 통과해도 거의 힘들고 가끔씩 어쩌다 합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대 그 과거의 성격은 당대는 귀족사이기 때문에 면접 시험에서 수험생의 출신과 문이 당락을 좌우했다. 따라서 당의 과거는 관리 후보 자격 시험과 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합격했다고 해서 곧바로 또 간직에 임명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보고 가문의 또 격에 따라서 그 안에 또 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격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그 임명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임명할 때 이제 알짜배기지. 그러니까 이제 천용익 같은 거 임명할 때도 가문 격이 높은 사람이 임명을 빨리 근데 꽂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이 됐다. 과거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하게 실력 중심의 어떤 과거제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재는 당 초기 때 폐지되고 시험 보는 진사과 유교경전 시험 보는 명경과가 주는데 특히 진사과가 인기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명경과와 진사과 그러면 간직 진출에 큰 차이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책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차이가 있다. 진사과가 합격하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명경과보다. 그런 책도 있고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자제는 보면 중앙의 육학 이각 앞에 이제 언급했던 교육제도 있죠. 생도와 지방의 부준의 1차 시험에 합격한 항공진사 그리고 항공명경 이런 사람들이 수도여서 시험을 봤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돼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제도하고 이제 학교제도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뭐 명나라처럼 딱 학교에 나와야지만 뭐 과거 시험을 보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어요. 예, 한 통로가 될 수 있었지만 이게 딱 절대적인 거 아니, 전제 조건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사과를 우려했다. 그 남북조 이래의 귀족의 문학, 한인은 경학이라는 귀족이라는 걸 사족을 의미하죠. 높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부송책을 하고 한인들은 유교 경전하고 이런 정통이 당대에도 계속돼서 귀족이 신분의 열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당송 그 과거 시험의 특징이에요. 당송 시험은 유교 경전보다는 이런 이제 문학을 이제 강조하는 진사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려고 마항서 같은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진사보다는 경학을 이제 강조하는 시험 제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사는 많이 좋아서 문학이지 뭐 시부송책 뭐 시를 잘 짓고 뭐 불을 잘 짓는다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이제 뭐냐면 정확히 인식을 해야지 정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했는데 뭐 송나라 때까지는 이제 그냥 그 진사가 우위였고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명청 시대 때는 이제는 시부보다는 이제 명경 유교 경전 중심으로 이제 가고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죠. 그래서 왕왕사 때 개편하려다가 안 됐던 걸 이제 명청 시대 때 개편이 됐는데 이걸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명청 시대 때는 경학이 중심이야. 경학.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생도하고 제가는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당의 군전제인데 당의 군전제는 앞에서 좀 설명했죠. 예. 이건 이제 목조가 돼서 이제 군전제 내용 제가 설명했죠. 그다음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제 문제점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북의 군전제가 시작해서 귀족의 대토지 소유에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 토지의 사유가 없고 이제 더 이상 나눠진 땅이 없고 한수가 잘 안 됐고 등등등 이런 문제도 군전제가 붕괴됐고 결국에는 그와 연결된 조용제나 이제 그 부병제도 같이 붕괴를 하게 되죠. 예. 이런 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고 조용조를 볼게요. 조용조는 이 땅을 지급했으면 그만큼 세금을 또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균전제가 균등 분배였다면 원칙상 그러면 조용조도 그만큼 이제 받을 만큼 그러니까 지급할 만큼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뭐겠어요? 조용조 균중 진수겠죠. 예. 그 양세법은 차등 진수인데 이건 균등 진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와 용과 조가 뭐냐? 요거는 고려나 조선시대 때하고 비슷하죠. 예, 고려 조선이 이제 뭐냐면 당나라나 영향을 받았으니까 조는 토지세를 의미해요. 예, 10분의 1 원칙. 그다음에 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욕을 의미하죠. 동원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안 되면 돈으로 납부하든지 어떤 비난과 면허를 납부하든지 대납을 하든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용의 개념 안에 이제 부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요욕이 있고 그다음에 군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역제도도 여기 보면 포함되어 있고 조는 이 지방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했다. 대납할 경우 요건을 이제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묘, 호세, 지세 이런 같은 여러 가지 세금도 있는데 거기 이제 눈여볼 게 이제 뭐냐면 호세하고 지세요. 음. 호세는 뭐냐면 호의 재산의 등급에 따라서 구등으로 나눠서 호등에 따라 수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공부터 해서 일반민까지 다 부과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게 거둔 세금을 가지고 관료의 복禄을 주는 거고 지세라는 것은 홍련에 대비해서 구황을 목적으로 이제 뭐냐면 경제의 넓이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조용조 같은 경우에는 땅을 공정하게 지급한 대가로 공정하게 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균등징수야. 그러니까 뭐 그 자기 집안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토지나 이런 소유 같은 것도 실제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균등징수야. 성인 남자면 이 균등으로 이렇게 징수를 똑같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이제 징수하는 균등징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호세와 지수는 좀 차이가 있어요. 호세 지수는 뭔 차이가 있냐? 이건 실질적으로 그 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토지를 가지고 비례해서 걷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하고 차이가 있냐? 요 토지세는 균전에 대한 토지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군전 자체가 이제 군등 분배이다 보니까 토지세 또한 군등 징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명문상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더 적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와 지세는 이렇게 호의 재산을 걷는 호세, 그다음에 호가 얼마나 토지를 갖고 있는 지세 이렇게 걷죠. 그래서 보통 1등급에서 이제 9등급까지 호를 나눠요. 재산의 비례 갖고 또는 토지 비례 갖고 어서 호세와 지세를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균등세가 아니라 차등세다. 왜 이게 강조되냐면 나중에 양세법을 이제 만들 때 양세법은 이제 차등징수잖아요. 장원제가 이제 확대되면서 토지의 소유도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차등징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 재산이나 토지에 따라서 이때 이제 주요 세목이 됐던 것이 이제 나중에 호세와 지세가 된 거야. 예. 그래서 원래는 호세와 지세가 그 조용조 체제 안에서는 일종의 뭐냐면 보조적인 어떤 세금 체제였는데 이 호세 지세 자체가 실제 재산과 토지를 바탕으로 했던 세금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양세법 때는 주요 뭐냐면 세금 세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호세와 지세가 그 외에도 물납세, 균등세는 인두세 같은 게 있어. 성인 남자들 이런 것도 인두세 있고 그 다음에 선진수 후 진출.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양세법 같은 거꾸죠. 먼저 계획을 이제 뭐냐면 세운 다음에 그에 맞춰서 징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선계획 후 징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진출을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양세법은 원족주의.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는 매번 계속 있어야 되는 거기에 머물고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금지시키는 원족주의를 내세웠다. 물론 이제 이건 원칙일 뿐고 실제로 원족주의 잘 지키지 않았죠. 그다음 농업 생산을 보면 벼농사가 하북 지방까지 확대됐고요. 하북 지방의 밭농사 2년 3작이 행해졌다는 거. 그다음 차가 이제 생산이 됐죠. 예. 차는 이제 뭐 기록에 보면 한나 때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음차, 풍속 음다라고 하죠 보통 또.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풍속이 널리 퍼지면서 그 당시 차가 이제 사천이나 호북 절강 지역에 재배되고요. 특산물로 등장했다. 그리고 그 당시 다세를 또 부과하죠 당나라 때. 당나라 때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다세가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다세는 일종의 전매품이 되는 거야. 전매품으로서 다세를 이제 부과를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인들은 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가 석회질이에요. 석회질. 석회암지대가 많고 있기 때문에 물 자체가 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시면 텁텁해.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이제 우려서 같이 마신다는 거나
아니면 중국인들이 이제 뭐 잘하는 게 뭐냐면 기름에 볶아서 볶는 요리가 있죠. 기름에 이게 볶아갖고 하는 그것도 이게 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냐면 무맛있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이제 다 그 차를 많이 마셨고 유럽인도 마찬가지죠. 유럽인들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석회질 때문에 그 이런 그뭐 차를 같이 마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잖아요. 예, 화강암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깨끗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복인 것 같아. 예, 그래서 특별하게 뭐 차를 우려가지고 먹는 풍습이 중국이라든지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개헌 통보를 이제 발행했다. 개헌이라는 것은 이제 현종 때 용어니까 현종 때 발행한 연호다. 발행한 이제 뭐냐면 그 동전이다 이거 보십니다. 그래서 오수전이 이제 있는데 이제 오수전 대신에 개헌 통과했는데 오수전은 거의 700년 동안 사용했던 화폐예요. 그다음에 비전인데 어음의 일종이죠. 근데 이걸 화폐로 이제 그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최초의 지폐 이런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시의 발달을 보면, 자, 여기 뭐 장안, 강주, 명주, 영파, 양주 있는데, 특히 이 장안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당나라 수도의 장안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바그다드 외에는 없었거든요. 8세기 때 기준으로.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각지의 이제 뭐냐 상인들이나 지식인들이 모여들면서 상당히 국제성을 띈 도시였죠. 그 당안의 이제 그 구조는 장안의 도시 구조는 나중에 좀 뒤에 이렇게 송나라의 도시 구조하고 좀 비교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장안 같은 이제 대도시에는 모든 곳에 이제 시장이 형성된 게 아니라요. 딱 정해진 시장들이 있어요. 시장 구역이 있죠. 동시, 서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에 이제 모여가지고 물건을 갖다 팔았고 동법 조합으로서 행이 있었다. 상인조합이 행이 있었죠. 그래서 이 행이 이제 시장을 관리 감독을 했어요. 예, 그런 것들 아직까지는 작은 나타나지 않죠. 작은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나타났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도시가 있는 이제 시장들이 관리 감독이 좀 심하니까 물품이나 수량 다 감독을 하거든요.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깥에 당나라 말기 때 그 외곽 지역에 뭐가 등장했냐 초시가 등장했어. 초시. 예. 그래서 이 초시라고 하는데 이 초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자유롭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를 초시라고 해요. 외곽에 있으면서 이런 초시의 분위기가 여기 당나라 그 도시에 이제 안에 들어오면서 도시도 이제 특정한 구역에서 시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곳곳에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도록 바꿨죠. 송나라 때. 그래서 이제 송나라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당나라 때의 도시는 아직까지는 뭐 상업 발달이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행정적 군사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당나라 때는. 근데 뒤에 들어가는 송나라 때는 이제 행정 군사적 성격보다는 좀 재정적이거나 경제적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송나라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의 도시 구조 이렇게 비교해 보는 문제들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송나라 때 다시 얘기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비단길 모여서 이제 안소도와 도둑구에서 호시장을 열었다. 그 주로 이제 이 호시장에서 그 뭐냐면 중국의 물품과 특히 유목민의 말이 이제 교환이 되죠. 예. 그래서 되게 뭐 호시장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 열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열리지 않으면 또 유목민주들 공격하고 통제가 안 되니까 열리는 것도 있어. 자,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8세기 이후에 아라비아 상인의 활동이 촉진되었고 강주, 천주, 양주 같은 무역항이 발달되었다는 거. 그 일종의 세관이 시박사가 둬서 그 무역 사업을 관장했다. 시박사에서 이제 세금도 징수하고 무역도 관장하고 그런 건데 시박사는 당나라 때 만들어졌고 당, 송, 원, 명나라 때까지 가요. 이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비단길이었다가 나중에 해단길로 바뀌죠. 이게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751년에 일어났던 탈라스 전투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거는 해로구역이 이제 주요 이제 교통수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송 병역기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되게 이제 이거 뭐 이렇게 그냥 했지만 이제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당송 병역기는 요거는 여기 지금 설명하는 게 낫겠다.
당나라 말기부터 해서 송나라 때까지 이제 여러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발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 학계에서 동경학파와 그다음에 경도학파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시대 그래서 당나라 말기 때부터 송나라까지의 어떤 사회 변화를 어떻게 볼 거냐 시대 구분 논쟁이 일어났어. 예. 그래서 이게 강자중국세에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보충 자료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잠깐 소개만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지금 단답형이고 뭐 한 줄 정도 쓰라고 하는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개만 해드릴게. 이 부분은 네. 이게 어디 있나? 한자 뒤에 있는 게 송나라 때 있는 데서 네. 이게 도표를 제가 여기 예전에 그려놨는데 잠깐만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있나? 도표가 여기 있네. 네. 이게 이제 몇 페이지냐 보냐면 216페이지 보세요. 네, 일본 학교의 시대구분 논쟁인데 경동학파하고 동양학파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1차 논쟁, 2차 논쟁까지 알펴봤고 여기서 잠깐 소개시키는 건 뭐냐면 여기 당송시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경동학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뭐냐면 중국의 역사를 좀 약간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보면 당말 5대부터 해갖고 당말에서 5대에 걸쳐 송나라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면 근세라고 해요. 근세. 그래서 근세라는 것은 이제 그 근대와 중세 가덕의 시기다 해서 근세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도 이제 근세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근세라는 용어가 없어요. 이건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송나라를 근세적 성격, 그러니까 중세적 성격도 있지만 근대적 성격도 동시에 있다. 해갖고 이제 강조되는 거고요. 근데 이에 반해 동양학파는 좀 뭐냐면 좀 보수적으로 봐요. 중국 역사를. 그래서 그 당 중기 때까지 고대고 그다음에 당 중기에서 5대까지 가도를 거쳐서 송나라 때에서 이제 청나라까지 계속 중세였다. 그래서 이제 좀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해석도 달라. 근세를 보기 때문에 좀 약간 근대적 요소를 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 형상을 이제 보려고 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여기에서는 중세를 강조하기 때문에 서양의 중세를 비정해 놓고 이게 역사를 해석하려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동학파하고 동경학파 그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동경학파는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도쿄대를 중심으로 한 학파고 경동학파는 이제 경도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교토대가 아니라 도쿄대고 교토대야 교토대. 예. 여기는 도쿄 교토. 그래서 교토대도 상당히 학문적인 위상이 높죠. 예. 오히려 이제 그 일본에서는 노벨상이 배출자가 동경대보다는 경도대가 저희 도쿄대가 더 많아요. 교토대가 도쿄대보다는 교토대가 더 많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관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요즘에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이제 중국사를 배웠는데 최근에는 중국 본토라든지 뭐 대만에 가서 이제 중국사를 배우는 교수님이 많아갖고 여기보다는 그 방송 병역보다는 어디를 강조하냐면 명말 청초 시기 때 자본주의 맹하론 있죠.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시험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때 방송 병역이라는 말이 딱 한 마디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 그래서 나올 가능성 없을 것 같아. 이 부분은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우문형의 가로 정책 부분이에요.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양세법 전에 우문형 가로 정책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왜 등장했냐? 이게 이제 뭐냐면 율령체제 붕괴하고 관련돼 있어요. 율령체제 붕괴. 자, 율령체제 붕괴는 이제 도우의 등장 등등 해가지고 이제 불러일으켰죠. 그 앞에서 이제 율령체가 붕괴되면서 지급할당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도우가 등장하죠. 그리고 부병의 이제 문제점, 부병도 강북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견제를 못하니까 예, 예, 군전제도 땅도 안 지급하는데 의무만 부과하니까 도망을 가는 도우들이 등장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어디를 많이 가냐면 대개 보면 강남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죠. 그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개코라고 해요. 개코. 네, 개코. 그리고 원주지에 있는 애들 주라고 하고요. 네, 그 주와 개코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개코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도망간 혹은 도인 개코를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개코는 오랫동안 이제 그 뭐냐면 파악이 안 되니까 세금을 못 걷잖아요. 예, 통제도 안 되고. 그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들 이제 파악해서 율령 체제 안으로 포용을 할 필요 있겠다. 이런 이제 그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운영의 가도 정책인데 가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율령 체제를 먼저 유지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율령 체제를 뭐냐면 유지할 수 없죠. 붕괴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걸 좀 보완해 보려고 보완해서 어떻게 좀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율령 체제의 막바지에 있었던 정책이다. 네.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돼갖고 율령 체제가 이제 완전히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호적에 기재된 본관으로부터 도망간 도와 적외전을 이제 차단해서 국가가 다시 장악할 필요가 있다. 적외전은 뭐냐면 토지대장의 바깥에 있는 은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적의 인전을 경감 내용은 적의 인전은 숨어 있는 은전을 찾아낸다는 거야. 세역 위반은 뭐냐면 역을 피해서 이제 뭐냐면 도망간 애들죠. 이걸 이제 검찰하고 도도 이제 뭐냐면 파악한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종에는 그 원칙이 뭐냐면 그 여기 본적지 송환주의였어요. 도가 도망가면 그 뭐냐면 도를 찾아서 원래 본족주로 이렇게 그 뭐냐면 보내는 그 본족주 송환주를 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된 거야.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현실을 인정했죠. 그래가지고 거주지 부족주의로 바뀌어요. 그 도를 그냥 거기 살려 하고 거주지 호적에 등재를 냈죠. 그래서 개코라는 이름으로 등재를 시켜. 그리고 이제 도 중에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이제 빈자들은 이제 살게 하고 부자들은 이주를 시켜요.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본족주 선언을 한 거야. 예. 그래서 거주지 부족주를 채택했지만 그리고 그 본족주 송환주의도 좀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부자들을 이주시키려고 했다. 본족주.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곳에 옮기려면 돈이 필요하죠. 예. 그 당시 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 비용을 빈호는 감당을 못해. 그래서 얘네들 강제로 이주시킬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도구가 되니까 차라리 이제 이사 비용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만 원래 원족지로 이제 다시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그냥 원칙일 뿐이고 시절 잘 안 됐죠. 이건 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결과 이제 개코가 제도화돼요. 하지만 이제 토우하고 개코의 밤새 비용은 불균해요. 왜냐면 개코한테 너무 세금을 부과하면 또 얘네들이 도우화돼서 다들 도망을 가니까 얘네들 세금이 좀 적죠. 토우는 이게 토우인데 주호인데 주호는 이 개코가 많이 부과돼. 그래서 주호라고 진기하신다. 주호는 조용주, 지세, 호세 이 정도 이제 부과되는 건데 여기에서 개코는 호세 정도 이렇게 부과돼. 그러니까 이제 지세 주호보다는 개코의 어떤 이제 비중이 주호보다는 개코보다는 주가 세금 부담이 많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와 개코의 비율이 원래는 3대 2였어요.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러니까 3이고 2였는데 문제는 이제 개코가 세금 부담이 적다 보니까 점점 개코의 비율이 좀 올라가게 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세금을 유지할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양세법이 출연된 배경이 되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호적 그 가도정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두 번에 걸쳐서 가도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2차 가도정책들을 이제 얘기하죠. 음. 그러면 결과를 볼게요. 의의와 결과. 여기 의의와 결과는 별로 안 돼 있네요. 예. 요거는 제가 교재에서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교재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음, 음. 교재 273페이지 보세요. 자, 의의는 이제 그 당시 경제 중심이 남이가 형성했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도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적주의 수완주의에서 거주주의 부족주의를 이제 전환하면서 이런 문제를 대응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면 상당한 전토가 건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 토지나 이런 것들 건강했고, 그런데 이제 신흥 관료들이 반대했어요. 이렇게 신흥 관료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형세호들이죠. 문벌귀족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문벌귀족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문벌귀족들은 이제 가고 시험을 통해서 다 중앙으로 왔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방을 장악했던 그 세력들은 형세호 계층들이었어요. 근데 이 형세호 계층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법적 비합법 방법으로 간직에 침입을 했죠. 뭐 높은 간직은 아니지만 낮은 간직에 침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흥관료 입장 볼 때는 이거 되게 안 좋은 현상이야. 왜냐 자기가 이제 숨겨진 땅을 밝혀내서 세금도 내야 되고, 유민들 이제 뭐냐면 자기 이제 뭐냐면 시다바를 시켰는데 유민들 개코 등록해서 호적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가 심했다는 거. 요 개코를 이제 제도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주어와 개코의 담세 비율 불균등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양세법 제도로 연결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작업이나 운송 책임자를 이제 새롭게 임명해야 되잖아. 이렇게 건설 작업하면. 그래갖고 이제 율령 자체 밖에는 사직들이 등장해요. 사직은 영예직들이야. 앞에 이제 영예직에 대해서 얘기했죠. 율령 밖에 있었던 간직을 영예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절도사 같은 것도 이제 그 영예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건강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뭐 운송 책임자 같은 것들 임명하면 관련해서 건강 정책을 때 사직 비율이 더 올라갔다는 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율령 체제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율령 체제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설적으로. 자,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세법을 보죠. 양세법은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이제 조세제도 관련돼 갖고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사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양세법이 나오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대 이제 일조법법 있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지정은제.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이제 양세법의 배경이 됐던 게 이제 안사의 난 이후에 완전히 율령의 체제가 이제 개판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붕괴됐죠. 그리고 이제 금전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세금을 더 이상 거둘 수 없으니까 이제 실시된 거고, 그 다음에 또 강남 같은 게 있죠. 강남 지역에 세우는 호를 관리하기위해서. 왜냐하면 강북은 거둘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으로 해서 양세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세법의 이제 그 내용들, 양출제의 원칙, 권고주의, 호상 대응 원칙 등등 이런 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좀 약간 이 앞부분이 좀 부족해갖고 보충자료도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같이 조차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양세법을 이제 보면 교과서에서 항상 이 자료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안산의 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이전 직전이죠. 직전에 최고 호수를 파악했었죠.
7만 호 정도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갑자기 안산이나 이후에 팍 떨어졌잖아. 이건 인구도 준 것도 있고 그다음 국가 권력이 이제 뭐냐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혼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하북 삼진 같은 애들 절도사 반칙지지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당나라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호구는 강남 지역 같은 이제 자기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파악할 수 있었던 거야.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양세법이 이제 실시됐다. 그럼 양세법 기본이 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등에 근거한 징수다. 그래서 그 당나라 그 전에 양세법 전에 구호등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보통 이 조용조는 군중징수죠. 근데 그 후동제는 보조적으로 어떤 실제 토지나 재산은 인정, 차별을 인정해. 그래갖고 이제 걷는 제도가 있었어. 호별로.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걷는 게 호세와 지세야. 이게 이제 원래는 보조적인 세금 체제였는데 현실에 맞기 때문에 뭐냐면 호세와 지세가 나중에 양세법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주요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 거야. 예. 자, 요 기억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호세, 지세 그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양세법 이전에 청류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유령체제 붕괴되면서 유령 외에 간직들이 증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뭐 절도사라든지 이런 등등은 얘네들이 월급 같은 걸 줘야 되겠죠. 이 사직들이 증가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청류정이에요.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세법 실시 배경을 볼게요. 이거 예전에 04년 기출에 나왔죠. 군전제가 붕괴되면서 장원제가 실시되자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조영주의 부담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있고요. 그래서 도우가 발생했고 호구수가 경감했죠. 전쟁 와중에. 대토지 소유한 자들은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가재정이 부족이 됐고 안산에 난 이후에 강남의 조세 수치를 반영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강남의 경제 사회적인 것들이 반영됐다. 뭐 2년 3보작, 농경방법 도입하고 상업발달 등등 이런 등에 해갖고 이제 했고요. 근데 원칙이 있는데 이거 원칙 외워 두셔야겠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원칙인데 그 원칙은 여기에서 이제 좀 보자. 자, 원칙을 보면 양출 재입의 원칙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조용조 체제에서는 먼저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지출했죠. 네, 계획을 만들어서. 근데 이거 거꾸로 이제 계획을 먼저 하고 나서 먼저 그 다음에 징수하죠. 예. 그래서 지출을 먼저 계산하고 계획을 하고 나서 세입을 정했다. 선 예상 후 징수다. 양출 재입. 근대적 예산하고 거의 일치하죠. 그다음 경거주의 원칙. 그래서 예전에 주우와 객구를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주우와 객구에 부담한 세금이 달렸죠. 근데 이제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에 따라 등록에 부과하고 그리고 뭐냐면 또 호산 대응 부과 원칙. 정남과 중남의 구분 없이 호의 등등에 따라 재산을 차려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거주의는 주우와 객구의 구분 없이 거주지에 등록해서 부과되는 그런 원칙이고 호상 대응 원칙은 이제는 그 정남과 중남의 구분 없이 호의 빈부에 차에 따르면 이제 세금을 징수한다. 네. 호등제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등제는 아파트에 말한 것처럼 그 양세법 이전에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눠가지고 뭘 거뒀다고 했죠? 지세하고 호세를 거뒀다고 했죠. 예. 이걸 이제 바탕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조적이었는데 이게 주 이제 기준이 돼버린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이해징수의 원칙. 그래서 하세와 추세를 거뒀죠. 봄에 여름에 6월달에 한번 걷고 추세는 이제 11월달에 한번 걷고. 예.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2년 3작이 세제에 많이 반영됐다. 자, 그래서 이제 하복의 경우에는 조용조의 시기에 주된 장문이 여름 장문 속이 그 조정, 예, 이게 주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뭐 그 맥이나 이런 것들 가오연이 걷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전액 정납의 원칙.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거둘 때 뭘로 걷냐? 그 뭐냐면 그 당시 동전을 걷는 거죠. 예, 돈을 걷는 거야. 급납파를 하는 거죠. 급납파.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급납파가 물품을 걷었어요.
그런데 이제 급납화가 됐다. 한나 이후부터 이제 급납화가 됐다가 다시 물품이었다가 급납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완벽한 급납화는 또 아니에요. 예. 여기 정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급납화 원칙이죠. 정액 그 원칙은 원칙이고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완전한 급납화는 아니고요. 호세는 화폐를 걸었어. 호세는. 근데 지세는 지세는 생산물을 걸었죠. 예.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제 급납화는 아니었다. 그래서 주로 미국을 걸었죠, 여기. 예. 그다음에 이제 단세 원칙, 잡세를 없애고 조용조한 이제 기타 세금도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 양세 통합됐죠. 양세, 호세, 지세로 통합을 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요. 나중에 또 뭐냐면 알파가 또 생겨. 이 중국에서 이제 특징인데 이게 단세 원칙이 이제 뭐 양세법에도 그랬고 뭐 일주분법에도 단세 원칙하고 지정문제 단세 원칙만 나중에 보면 또 잡세가 또 부과돼요. 예. 그래서 그 얘가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인두세 있죠. 인두세, 균두세, 인두세가 이제 양세법 때문에 폐지됐거든요. 예. 그런데 송나라 때 양세법 체제에서 송나라 때 인두세가 또 부과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잡세가 많이 부과된다. 왜 이렇게 이제 그게 단세 원칙이 안정 그 단세 원칙을 안 지켜졌냐면 이게 뭐냐면 지방 재정의 고갈 때문에 그래요. 중앙 재정의 이제 액수는 초창기 때 건국 당시부터 딱 고정돼 있어요. 원액을 준수한다 해서 원액 준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선조가 딱 정해놓은 중앙 재정 예산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제 확보가 힘들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직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세금이 많이 늘어가겠죠. 근데 종전에 원래 그 이런 뭐냐면 호세나 지세 같은 이런 그 원래부터 걷는 걸 가지고 걷질 못하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호세나 지세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세를 예전에 걸었던 그러니까 호세나 지세를 딱 고정돼 있으니까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걷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 예산을 뭐냐면 중앙 올릴 뻔인 거야. 그러면 지방에서는 지방 운영을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또 잡세를 만드나요. 그럼 여기 또 잡세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잡세를 또 뭐냐면 새로 왕조가 이제 세제 개편하면서 이걸 또 뭐냐면 정액 세금으로 다시 흡수 통합하죠. 근데 얘네들이 또 이제 뭐냐면 돈을 내려 보내지 않고 계속 이제 뭐냐면 중앙 재정을 늘리고 하니까 지방 재정을 뭐 폭식해 갖고 이제 빼갖고 지방 재정 넣으니까 또 얘네들이 또 잡세 걸리고 또 잡세 하면 얘네들이 또 놀리고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점이 나왔다. 그래서 중앙재정을 점점 뭐냐면 늘리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분을 갖다 쓰는 과정에서 또 지방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잡세가 나오고 잡세가 또 뭐냐면 또 정식세금으로 들어가면 또 중앙재정이 또 정식세금으로 들어가면 이제 중앙재정에서 이제 뭐냐면 지방재정 내려보내자고 또 먹고 그러면 또 잡세가 나오고 이런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상인에 대해서 매상액의 30분의 1을 징수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세법의 수입 용도를 좀 볼게요. 이건 안 나와 있네. 자, 양세법의 수입 용도는 3분의 1을 유주다 해가지고 주의 경비를 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절도 간찰사가 쓰는 거죠. 예, 송사. 예. 그 다음 3분의 1은 상공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반칙지지에 상공을 올리지 않고 이 뭐냐면 자기가 먹었죠. 예. 그래서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개혁하면서 상공을 이제 올리라고 했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올리게 되면서 절도사들의 그런 재정적인 어떤 그 권한이 낮아졌죠. 이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한계점을 볼게요. 자 한계점은 실상 모순부터 볼게요. 자 호산 대응 부과 원칙의 모순을 보면 대개 이제 호등에 동산이나 고리대 이자 등 부정을 취한 이득을 포함되지 못했다는 거. 예. 고리대 이자나 이제 동산은 파악이 힘들죠. 부동산은 파악이 편하죠. 뭐 토지나 뭐 이런 것들 가옥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지 이자 같은 거는 신고 안 하면 파악이 힘들어. 예. 그리고 이제 호등 결정에서 1등급에서 9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의 부정이 개입됐다. 그 다음에 이제 단세 원칙이 무슨? 원래는 단세만 걷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세만 걷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세가 또 생긴다고 했죠. 지방세가 부족되면서 중앙에 올렸기 때문에 그 잡세가 걷고 그 다음에 전매제가 계속 존재했었고 그 외에도 세금이 염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염의 전매제 같은데 하여튼 염이나 이런 그 다세죠. 다세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할 때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농민 양세 부담이 또 증가됐다는 거. 그래서 돈의 가치는 올라갔다. 이렇게. 근데 항우의 가치는 떨어졌다. 전중 하경의 원이 일어났고 음익재산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전액 전납의 원칙은 이제 학살 시에는 관리 부정이 개입된 소지가 있다. 이게 왜 그 개입된 부정이 있냐면 그 대개 보면 이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할 때는 이게 원칙일 뿐이지 실제로 할 때는 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곡식 같은 걸 이제 대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납할 때 돈 환산할 때 이게 제대로 시가에 반영하고 환산하는 게 아니라 관리들이 뭐냐면 요 비중을 낮추고 돈의 가치 올려가지고 더 많이 떼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되는 거. 정액 전납의 원칙은 전납의 원칙이 맞는 것 같아. 이게 표현이 그런데 전납의 원칙을 원치세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세 같은 경우에는 고물론지 하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액 전납이라는 원칙보다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 전납세, 전납의 원칙, 급납할 원칙. 이게 낫겠네. 급납할. 표현 자체가 급납할. 이 표현보다는 급납화가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세법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반칙지지에서 아까 좀 상공을 올려야 되는데, 상공 올리지 않고 자체 쓴다고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순증이 강해 지역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강남의 어떤 것이 더 이제 뭐 중불나죠. 거기 색을 많이 거두니까 이런 것도 항소에 나중에 발생이 되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칙지지 개혁하는 순지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상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못 올리게 해서 이제 했는데 올리게 하죠. 지부에서 올리게 함으로써 이제 뭐냐면 반칙 지지에서 이제 상공을 도중에 떼어먹지 못하도록 이제 했는데 하여튼 자 모병제로 인해 군사비와 관료의 복력의 부족으로 모병제에서 군사비와 관료의 복력으로 재정이 부족되고 이 농민들이 증가되면서 일반 농민들의 증세 형태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단세 원칙이 부정된 것이 뭐냐 직접세는 그와 간접세가 있잖아요. 근데 직접세는 아까쯤에 잡세도 부과하고 간접세로서 이제 소금과 수대 전매, 다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예. 제가 이거 좀 잘못 썼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염주 전매 맞아요. 세금에도 예전에도 한번 제가 헷갈려고 틀렸는데 주에도 부과했어 세금은. 네. 그래서 소금과 수의 전매, 다세 신설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그 예전에 한번 그 소금 전매제도 관련돼서 시험에 나왔죠. 이건 뒤에 있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바로 있네요. 소금 전매제도.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77번입니다. 자, 처음에 전매제 할 때는 감매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감매법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국가가 다 장악한 거야. 생산도 국가가 하고 유통도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강해 지역에서 2년간 실시 후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강해 지역은 뭐냐? 강해 지역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강해 지역은 어디냐면 이 강은 장강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해라는 것은 해수의 지역, 해수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합쳐갖고 이제 강해라고 하죠. 예. 장강의 강자에 해수의 자를 빼가는데 대개 보면 이때 강해 지역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양쯔강이 있으면 요 북쪽에 해수가 있거든요. 여기 양쯔강, 장강, 하류 지역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 지역이냐면 뭐 절강성, 그다음에 강소성, 요 일대는 이제 강해 지역이라고 해요. 네. 요 지역이 그 당시 당나라 말기 때 경제적 중심지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로 뭐냐면 순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세금은 이제 많이 부과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먼저 실시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니까 전국적 실시를 해요. 이거는 이제 감매법에 뿐만 아니라 대개 중국에서는 이제 어떤 세금 제도가 있으면 특정 지역에서 한번 실시해 보고 나서 돌리고 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전국화해서 실시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감매법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안사에 난 그 도중에 유한이라는 사람이 통사법을 이제 뭐냐 주장을 하죠. 그래서 통사법을 실시했는데 이게 뭐냐? 자, 염해 생산 추락가는 가능하고 운반과 판매는 상인이 하는 거야. 상인. 그래서 이제 이 상인들은 정부부터 이제 뭐냐면 일종의 돈을 주고 이제 뭐냐 판매권을 독점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세금 판매이 커지니까 강해 지역의 대상인들 지주이 염상으로 변신했다는 거. 그리고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정부부터 돈을 주고 판매권을 얻어서 이걸 이제 다교인이라고 하거든요. 판매 증서를 다인, 다교인 이렇게 있는데 이런 다인이나 다교인 같은 것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판매 증서 얻어갖고 파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돈 주면 돈을 왕창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중소상인들은 이게 돈은 없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염의 민매상들이 등장, 염상들 중에 이제 그 암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부 몰래 그 암시장 형성해갖고 이제 파는데 정부들 간원들이 오면 이제 대항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사병 집단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 전국적인 네트워크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면서 염적이 등장했고 대표적인 염적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항소 같은 사람도 이 대표적인 염적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얘기한 다세를 실시했다. 그래서 당중에 끼닦고 그러니까 달을 많이 그 차를 마시는 풍습들이면서 달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만든 군대가 신체군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양세법의 의의를 보면 빈부의 차를 인정하고 율령체제 붕괴에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사유권을 법제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당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15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예. 그리고 진일보한 세급주의 세법이었는데 급납주의, 그다음 선예산 후징수주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원 명대까지 약간의 보완을 거치면서 계속되었다가 명대 때 이제 일조편법 전에 계속 유지됐죠. 그러다가 이제 일조편법 이후에 이제 넘어가죠. 양세법에서. 그 다음에 호를 단위로의 재산을 평가해 징수한다는 원칙은 역대 왕조의 세제 기본이 됐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송대 양세법은 이제 주계코제가 있는데 송대 양세법 왜 얘기 나왔냐면 예전에 공군형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과의 차이점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주 개코제를 채용해서 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했다. 예. 그래서 주로 토지세를 이제 하고 현물 징수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주 개코제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예. 그 보통 당나라에서는 그 주가 있고 개코가 있어요. 지금 설명 좀 해야겠네. 주는 이제 예전에는 그 구등호로 제도 나는데 오등호제도 나나요. 개코는 이제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오등호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부과를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인두세가 부과됐다는 거예요. 인두세가. 인두세는 원래는 그 당나라 때 이제 양세법 이전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인두세가 부과됐다. 이게 공군형 기출문이 나와요. 공군형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 개코제 관련된 내용들. 네.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변화 여러 측면 당 중기부터 송나라 때까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당 말기 때부터 해서 당 중기부터 송나라 때까지 여러 가지 뭐 농업혁명이나 상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면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자, 이런 농업혁명이 이제 나중에 그 잉여 생산물과 잉여 인구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도시도 모이고 도시에서 시장이 형성돼서 화폐 경제가 형성돼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원격지 무역이 형성되고 원거리 무역이, 그러면서 이제 상업혁명을 낳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나라 이제 말기에서, 여기 당나라 중기보다는 말기나 이게 당 말부터 해갖고 송나라까지 이어진 변화야. 특히 이제 송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한의중에 보면 너무 짤막하게 됐다고. 당말에서 송까지 딱 하고 끝날. 근데 신동계나 동계 이제 구동계 내용에서는 자세히 설명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동계 내용을 좀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송나라까지는 얘기 안 하고 당 말 때 이제 변화사 이런 내용들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송나라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송나라 때 이제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요. 요게 좀 눈여겨볼 게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쭉 이거 나머지는 다 이제 송나라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추가한 게 뭐냐면 이 수도작에서 이모작이 생겼다는 거야. 이모작. 그래서 당나 중기 때 이제 이모작이 행해졌다고 그래.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모작이 행해지면 이모작이 뭐예요? 이모작이. 이거 이제 이항법과 연결되거든요. 이항법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모를 키울 때 뭐냐면 보리를 같이 심는 거잖아요. 그 이항법하고 이모작은 같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 중기 때 이항법이 같이 실시한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송나라 때 일반화된 거야.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뭐 이렇게 보면 그 이항법이 실시한 게 송나라 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는 당나라 중기 때요. 예, 이건 제가 이제 중국 관련된 전문 시사서적에 다 찾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뭐 기출문제 분석 제 거 보니까 당나라 중기 때 이항법이 등장했다. 근데 어떤 책에서 보니까 송나라 때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나라 중기 때가 맞고요. 예, 송나라 때는 일반화됐다. 강남을 중심으로 일반화됐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하여튼 당나라 중기 때 이런 수도작에서 이런 이항법, 이모작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악마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수도작에서 물을 가다 놓고 뭐 오리 같은 거 비슷한 거 타고 물 싣는 걸 악마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우전이나 위전 같은 강남에서 이제 그 개발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우전과 위전이라는 것은 강남에 보면 호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수에 물을 가다 놓고 거기에 이제 물 약간 뺀 다음에 거기 모를 싣는 방식이 우전과 위전인데,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상업혁명 관련된, 이건 당나라 관련된 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좀 중요한 거 볼게요.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개헌통보를 주조해 화폐를 통일했고, 동양에 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세법 시장의 전남의 원칙에 따라서 그 소농민의 어떤 유통경제에 편입시켰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송나라 때 이어 본격화됐다. 그래서 송나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하고요.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이것도 이제 송나라 관련돼 갖고 이제 또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화폐 교자 해제는 뭐 송나라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당나라 이제 중후기 때부터 이제 그 귀족사에서 이제 사대부 서민사회도 이제 발전을 했는데, 앞에서 형세호가 등장했다고 했죠. 당나라 중기 때부터 형세호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원제가 발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전부터 진행된 대토지 소유는 균전제 붕괴와 양세법 시행 이후 공식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장원제가 발달됐고, 대부분 지방의 장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벌 귀족이 아니에요. 예. 형세호 계층대야. 그래서 형세호 계층들이 귀족을 대신해서 토지를 모아서 대토지소에서 장원을 형성했다.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 형세후들이 이제 중심을 해갖고 이제 지방세를 이제 장악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이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세력이 장악하면서 이들이 이제 그 추천무부터 해서 안산에난 항소에나는 거쳐도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거든요. 송나라 때.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문벌 귀족들은 이렇게 이제 세력이 약화되죠. 특히 이제 상동 그 문벌 귀족들은 지방에 이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얘네들이 차지하는 거야. 황세우들이. 그래서 매간 매직을 통해서 간직에 침입하고 그 다음에 절도사 세력도 결탁을 해요. 이네들이. 그리고 장원도 들리고. 그리고 지방세력 부각되면서 이들 중심으로 이제 뭐냐 촌락 구조가 만들어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향촌이라고 해요. 향촌. 향과 촌이라는 것은 그 당나라 말기 때, 당나라 중기 때죠. 당나라 중기 때 지방세력들이 이제 그 형세력들이 부각되면서 그들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 촌락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항촌이라는 건. 그 앞에 이제 뭐 향하고 한나라 때 향하고 촌도 있었죠. 그거 좀 약간 달라요. 명칭은 빛도 동일한데 그 형성 배경이 다른 거야. 그 당나라 중기 때부터의 그런 그 지방 마을 조직이 이게 이제 송나라도 연결되죠. 그 얘네들이 계속 이제 성장해서 결국에는 성나라 때 과거제도나 이걸 통해서 이제 사대부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국 시대 송나라 시대 지배세력 전체를 정리를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됐고 얘네들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장원단에 수백 개의 전호가 모여서 생활했으며, 그 다음에 또 수공업자들, 소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장원으로 이주해서 장원의 새로운 촌락이 형성되는데, 이걸 이제 대표 촌락 형태가 향촌이 되는 거죠. 향촌.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밑에 하부다니까 니.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송대 이후에는 이 항촌 니를 이제 기본으로 해갖고 세금 징수 단위가 나오고 자체 방어 조직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후에 이제 뭐 그 송나라 부가법이나 그 명철시 이갑제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 그래서 이 항촌 니이 구조가 그 당나라 중기 때 이런 신흥세력 때에 의해서 조직되고 그리고 후에 이제 명나 청나 송나라 명나 청나라까지도 연결된다. 그래서 세금 징수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 뭐 그 뭐냐 방어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인보제 이런 것들 형성할 때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지주존호제 이제 변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 지주존호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땅을 빌린 데 거고 이제 뭐냐 지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관계를 지주존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주존호가 언제 등장하는 걸주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뭐 우리는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지주는 당나라 중기 때까지는 이제 뭐냐면 귀족들이었죠. 예. 그 다음에 당나라 말기 때 여기는 그 뭐냐면 군벌이었는데 이건 좀 약간 그래. 군벌도 있겠죠. 근데 형세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세우가 나가죠. 왜냐면 지방의 장원을 이제 소재한 애들이 앞에 이제 형세우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귀족도 형세우겠죠. 근데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전호인데 전호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뭐냐 당나라 말부터 그 송나라 때까지 전호가 농노였냐 자유민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학파마다 또 달라. 농노였다는 걸 강조하는 학파는 이제 어떤 학파냐면 송대를 중세로 보는 동경학파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은 송대를 이제 뭐냐면 근세로 보면 경도학파야. 예. 그래서 이제 도쿄도의 애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본 거고 교토대 애들은 이렇게 본 거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그 나중에 제가 또 송대할 때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시대 구분의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논쟁이 하는데 뭐 이거는 관점이 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문화 관련된 내용을 보자. 당나라 문화. 당나라 문화도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나오죠. 요번에 오경정이 나왔고 당나라 문화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당나라 문화의 특권 완성,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리고 당 말 때 이제 등장했던 이제 신유학의 분위기, 뭐 한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경정이가 여기 있나? 뒤에 앞에도 다뤘나 보네. 네. 그다음에 간찬사서 관련된 예전에 잠깐 언급했었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고 가끔 중에 듣보잡 같은 이 문제도 나와요. 정초의 통지 같은 그 문제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예. 여기는 없지만 이제 아까 이제 오경정이 관련된 문제도 앞에 다뤘던 문제도 시험 문제 나왔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당나라 관련된 이제 문화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